안녕하세요. 비트보이 세시봉입니다. 자, 어제는 제가 방송을 못했는데 어제 큰일이 있었죠. 굉장히 큰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코인인 네오의 가스와 온톨로지 가스가 원화 마켓에 오픈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오의 이제 가스 보유자와 온톨로지 가스 보유자들은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에어드롭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둘 다 보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업비트에 되어서 좋은 소식이었고요. 덩달아서 업비트 내에서 뭐 상당한 그냥 보통 상승하면 이제 펌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12시 32분입니다. 어제. 자, 근데 7시 32분에 네오의 비트렉스 마켓 거래 지원이 종료 안내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2018년 9월 30일 10시에 네오 내에 비트렉스 내에 네오가 거래가 지원 종료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조금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자, 먼저 그냥 첫 번째 소식 이제 장펑자오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지금 이 떡상을 이제 기원하는 되게 이 암호화폐계 유명 인사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금 바이낸스 CEO인 CG 장펑자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펑자오에 따르면 이제 상승장이 곧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네요. 그러니까 요즘 시간 개념이 너무 없어서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싱가포르 2018년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1년 단위로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근데 시장을 지금 현 상황을 약세장으로 보지는 않고 자기는 강세장이 이제 온다면 불리시 마켓이 온다면 역사적으로 10월에서 12월 달이 가장 좋은 달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전에는 보통 시장이 자주 상승을 하는데 그것이 올해에도 마찬가지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네, 오를 건 같아. 근데 그게 올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는 되게 많은 분들을 답답하게 하는. 네, 역시 이제 장풍자오도 시장에 대해서 낙관은 하지만 장담은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되게 조심스러운 이제 어투로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강세장이 온다라고 보는 불리시 그러니까 상승론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자기는 투자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유자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단타자가 아니라 나는 장투자다. 나는 가치 투자자다라는 얘기로 대략 해석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기를 바라는 그 나름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조금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심리 분석인가요? 근데 심리 분석이라고 저는 공공연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만나는 모든 VC랑 거래소 뭐 관계자분들이든 코인 관계자든 다들 지금 상승을 염원하고 있거든요. 상승을 바란다, 상승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염원하고 계세요. 상승을. 그래서 마켓이 어쨌든 뭐 저도 포함돼 가지고요. 꼭 상승장이 일어났으면 하는 일단은 바램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바램처럼 보여요. 저는 이게 어떤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10월에서 12월은 좋은 달이었어. 근데 그게 올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라는 조금 다소 애매한 얘기로 끝나네요. 장풍자오님 이거 영상 보시면 죄송하고요. 일단은 노보그라츠의 그 예측한 이후에 업비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죠. 빗썸에서도 보고 계속해서 이제 여러 코인들이 이제 약소하게나마 이제 펌핑이 조금씩 됐었던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목격을 했는데요. 네, 뭐 이 사람은 얘기하기로 어쨌든 제가 전반적인 얘기는 다 풀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주요 저항 레벨이 6,800달러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제 6,800달러를 돌파하면 7,000에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일단은 지난 자료를 보자고 하면
제가 목요일이었나요? 네, 목요일 날 방송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7일이죠. 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쯤 어딘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같은 지표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승을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고, 어쨌든 이제 이게 어제 하루의 상황에서 상승이 꽤 되었었는데, 제가 주말에 좋은 소식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걸렸어요. 6,800 아이고 죄송합니다. 6,811달러. 이게 지금 빗피넥스의 1시간 1시간 봉 자료인데요. 네, 코인원 프로젝트를 보고 있고요. 네, 6,811달러까지 갔다가 또 추락을 해버렸네요. 네, 그래서 여기 최저 이게 오늘 아침인데 10시 6,485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는 이제 분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 차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아무튼 노브그라츠 얘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7,000달러가 좀 깨져야, 그러니까 6,000달러에서 좀 올라와야 그 다음 향방 방향성 그런 걸 좀 목격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차트가 저렇게 보여주고 말건 간에 좀 상승을 이제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9월 29일이고 이제 10월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상승 분위기가 조금 무드가 좀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기사, 펀드 스트랩 탐리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일단은 지금 그 이유를 이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더 포스 웨이브, 이분들이 이제 서론 본론, 그러니까 본론은 싹 빼고 서론과 이제 결론만 지금 얘기를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 보실게요. 탐리가 이더리움이 연말에 1,900달러까지 이제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대요. 그러면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2018년이 끝나기 전 이 2위인 암호화폐가 1,90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절박한 추세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트렌드 반전과 강세를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지만 현재는 지나치게 부정적,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겠죠. 현재 분위기가 지나치게 부정적이다. 네, 탐리의 예측은 이더리움의 역사적 실적에 의존하며 최고 코인에 비해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기인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ETH의 가격 문제는 ICO 프로젝트에 대한 뭐 영향이 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튼 그 막대한 매각을 경험했는데 지금 이더리움 가격의 가치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5만 원 언저리잖아요. 26만 원. 예. 그래서 이제 바닥이고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냥 또 한 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가 근거인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도 얘기는 안 해주고 그냥 떨어질 때 됐으니까 이제 올라갈 것 같아, 그냥 그 정도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하기도 하고요. 예, 지금 여기 코인니스를 보시면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가 임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회의에서 블록 고도 420만 블록에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결정난 것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현재 이제 주요 클라이언트들이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를 완료를 했고 이더리움 발행량을 33% 낮추는 최종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기술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일단 이더리움은 전반적으로 POW에서 이제 POS, Proof of Stake, 이제 채굴형 코인에서 스테이킹형 코인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느 월렛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이제 몇 프로가 이제 몇 프로씩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조건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들어왔습니다. 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더리움 솔직히 이거는 탐리가 아니더라도 이거 누구나 맞출 수 있죠. 예.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그런 것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소식인데요. 블록체인 요충지 주크인가요? 맞네요. 블록체인의 요충지인 스위스 주크의 크립토밸리와 취리히의 블록체인 센터인 트러스트 스퀘어에서
에스토니아까지 방문을 한다고 하시네요. 예. 그래서 박 시장의 행보에 업계는 서울시가 블록체인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선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어요. 저는 좋은 생각 같아요. 예, 이런 정치인들이 조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정말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발로 나서서 검증하려고 하는 모습 굉장히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감사한 생각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이번 순방은 여태까지 암호화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규제를 가했던 현 정부가 블록체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한 암호화폐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 네. 그리고 타국의 ICO 활성화 현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는 뭐 미지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스위스 쪽 ICO가 되게 다를 겁니다. 네. 저도 그냥 잠시 이제 스위스에서 오신 몇몇 그 뭐지 스위스 분 혹은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제 도움 주시는 한국 분이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법이 일단은 엄청나게 엄격하다라고 들었어요. 네, ICU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네, 집행하는 그 과정이라던가 그런 게 그래서 그 법 관련해 가지고 조금 많이 배우고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규제는 어느 시점에선 들어갈 거고 또 건강한 규제가 또 건강한 산업을 또 만드는데 이바지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예. 자, 그래서 또 이 내용 보시면은 서울시는 지금 서울경제 여기가 디센터랑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체인 파트너스에 10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하는 ABF 인 서울 행사를 주최를 한다라고 해요. 서울시가 같이.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더 들어오는 소식들 한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리플이 지불용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제공하며 시가총액 3위의 암호화폐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사가 공식 사회 지원 프로젝트인 리플 포 굿을 시작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교육과 재정적 기반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기부금 모금을 달성했대요. 예. 약 892억 원 규모의 거기에 추가로 278억 거의 한 1,100억 원 정도를 이제 모금을 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히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나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하니까 네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리플은 한국에 참 감사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한국인들이 리플 가격을 지금의 리플을 만드는데 진짜 혁혁한 공신을 세웠다는 거 모두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니들이 먹은 돈 이제 미국 사람한테만 좀 이렇게 좀 쓰지 말고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예. 아무튼 뭐 사회 지원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바이두 중국의 이제 중국 내용인데 바이두가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을 본격화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가 슈퍼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블록체인 유닛인 바이두의 블록체인 유닛인 바이두 블록체인 랩이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를 이제 운영을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보자면 6개의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상용화할 것이래요. 바스라고 하는 게 저작권 서비스. 예. 죄송해요. 예. 이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 이름이 바스인데 하나는 저작권 시스템인 트템, 정보 추적 시스템인 엔사이클로페디아, 교육 정보 관리 바이두 어소시에이션 등 나머지 세 개는 어디 갔냐요? 예. 읽다가 뻘쭘하네요. 아무튼 이게 슈퍼체인에서 구동되는 서비스들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정보 추적, 교육 관리. 네. 결제형은 없네요. 교육 정보, 정보 추적, 신원 인증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눈에 띄는데 바이두가 직접 저작권을 운영한다. 네.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저작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몇몇 프로젝트 떠오는데 어떻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네. 슈퍼체인의 현재 노드는 27개에서 현재까지 1억 3,430개 거래가 발생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이드 체인도 활용하고 네. 멀티코어 퍼럴 칼큘레이션 병렬 연상
멀티코어 병렬 연산까지 사용을 해서 처리 용량을 늘렸다라고 하네요. 뭐 이게 지금 코인이 나와가지고 뭐 발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세한 내용을 일단 몰라가지고 기사 내용만 좀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블록당 10만 TPS를 자랑하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생태계와 호환이 가능하다. 블록당 10만 TPS를 자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리카는 어떻게 되죠? 그 왜 iOS 같은 플랫폼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것도 좀 공부해가지고 좀 이제 기록을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슈퍼체인 앞으로 뭐 얘기할 상황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사는 6월 6일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제가 여기서 가져온 거는 이제 어제 기사였고요. 네, 슈퍼체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언급하려고 네, 가져와 봤어요. 여기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오네요. 예, 저작권 관련 내용. 최근 1인 미디어의 급속한 발전과 저작권 침해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예. 일단은 이미지 저작권, 네, 그런 내용을 했네요. 제가 오늘은 바이두에 대해서 따로 이제 엄청나게 자료를 준비한 건 아니라 가지고 그냥 이 정도만 언급을 하는 상황을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약간 힘이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예, 이제 비트렉스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렉스의 여기가 트위터인데요. 어제가 9월 28일이었잖아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네오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게 일단은 트위터 상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아까 뭐 워낙 마켓에서 어제 가스랑 온톨로지 가스가 이제 상장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거진 한 6시간 7시간 후에 네오의 비트렉스 마켓 거래 지원 종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거래 지원 종료 날짜는 9월 30일 내일 10시 오후 10시에 종료가 될 상황이다 라고 합니다. 가격이 좀 변화가 있나요? 갑자기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 네, 빨리빨리 지금 읽어봐야겠네요. 예, 가격 상승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죠? 네, 일단은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 나중에 좀 더 정보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비트렉스 마켓 거래 지원 종류가요, 업비트 내의 비트렉스 마켓의 거래 지원 종류인지 아니면 비트렉스에서도 네오가 거래가 지원 종료가 되는지를 확인이 안 돼요. 그게 확인이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렉스 내에 있는 모든 마켓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공식적으로 네오에 대한 어떠한 발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 중인가요? 아니면은 뭔진 전혀 모르겠어요. 간혹 지금 상패라는 얘기가 있고, 또 중국 코인에 대해서 이제 되게 부정적인 이제 계시죠? 네, 그분은 또 한 번 신이 나가지고 이제 네오에 대한 이제 중국 코인에 대한 이제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구나. 네, 생각했습니다. 일단 네오가 내일, 그러니까 곧 상패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엄청나게 슈팅을 하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네요.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아직은 9월 30일 오후 10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시면 네오 BTC 마켓은 22에 있어요. 뭐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죠. 현재 거래량은
네오가 약 10일이네요. 네오 BTC가. 그리고 네오 USDT 마켓은 약 16위. 전체 중에 네.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저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이 정보에 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뭐 이게 중국 코인의 몰락이다 뭐다 뭐 이딴 얘기 솔직히 여전히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예. 그냥 요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네오의 가스 지급이 미국 SEC 규정에 걸린다고 한다. 네, 배당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시큐리티 토큰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규제를 받는 비트렉스에서 상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조건으로 판단된다. 네,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업비트 내 비트렉스 마켓에서는 지원 종료인지 거래 중지인지 상장 폐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왜냐면 누구도 상폐입니다, 상폐됐습니다, 거래 끝났습니다라고 하지 않았고 거래 지원 종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 공식적인 코멘트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저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비록 하루가 지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저도 하나의 의견이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제 한번 어디로 갈지 보십시다. 네. 뭐 저도 뭐 제가 뭐 네. 저도 틀리니까요.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시간 봉인데요. 1시간 봉에서는 지금 이 제가 더블탑이라는 거는 지금 요런 게 더블탑인가? 4시간에 자주 나오던데. 요런 게 이제 더블탑인가? 예, 그런 네, 요런 상황을 더블탑이라고 하나요? 예, 볼린저 밴드 뚫어 가지고 지금 요거에서는 이제 하락이 이제 되게 보기 쉽게 알 수 있는데 보통 요런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를 뚫어 가지고 이렇게 차트가 뚫렸다가 다시 안으로 쏙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면 보통 상승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쭉 빠졌다가 이제 슬슬 상승을 하죠. 좁아지면서 볼린저 밴드가 넓었다가 좁아지면서 상승을 해요. 그리고 뚫죠. 네. 근데 현재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만 봤을 때는 상승을 할지 아니면 하락을 할지 아직은 알 수가 없네요. 예. 근데 1시간 봉을 봤을 때는 지금 뚫렸어요. 네, 10시에. 이때 CCI를 보시면은 지금 엄청나게 과매도 현상을 엄청나게까지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바를 해서 엄청나게는 한 요 정도가 엄청나게고, 예, 엄청나게는 요 정도가 엄청나게고 죄송합니다. 예, 그냥 적당히 적당히 빠졌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 1시간을 봤을 때 스토캐스틱 모멘텀은 한참 걸리긴 하겠네요. 보통은 골든 크로스가 지금 곧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아직은 애매하게 보여요. MACD는 이제 스토캐스틱 모멘텀보다 더 느리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거고요. 뭐 RSI는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1시간 봉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4시간 봉에서는요. 뭐 이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요 상황이 더 중요하니까요. 근데 4시간 봉에서는 지금 볼린저 밴드에서 더블탑 상황에서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어디로 갈지 향방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네, 스토캐스틱 모멘텀은 지금 이제 데드 시그널 한번 뜬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ACD 역시 데드 시그널 뜨려고 하는 상황이고 CCI는 지금 뭐 빠졌다가 이제 슬슬 올라오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지만 얘는 상승을 좀 아니야. 이것도 상승이라고 하면은 네 섣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없음. 오리무중. 얘도 오리무중. 4시간 봉으로는 현재 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루는 더 그러겠죠. 네. 1일봉에서는 아예 판단 불가. 네. 제가 분석하는 방법에서는 그렇네요. 저거는 업비트의 이제 비트코인 시장 분석이었고요. 지금 이제 빗피넥스로 한번 다시 와보면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1시간 봉에서는 그럭저럭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이걸 4시간 봉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볼린저 밴드 안에 갇혀 있죠. 역시 더블탑 한 다음에 쭉 빠졌다가 네, 비슷해요. 지표가 하락할 거다라고 얘는 보고 있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이제 하락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조금 하락에 좀 더 가까운 예, 애매한 위치. MACD도 하락 시그널 지금 뜬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하락이 될 거다라고 제가 반드시 뭐 못 맞춰요. 차트는 지금 이때 시그널은 보세요. 이건 떡상 시그널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어떤 소식들을 갑자기 때려버리는 바람에 이게 차트가 쭉 빠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어 왔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까지 빠졌으면은 네 이렇게까지 빠졌으면 이제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게 정상인 상황인데 또 빠지죠. 네. 그래서 차트만을 보고 코인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네. 전반적으로 약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당연히 상승했으면 좋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좀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의견은 이제 상승 시장이 곧 도래할 것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많이 시장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